546억 달러. 2026년 HBM 시장 규모 전망치입니다. 작년 대비 무려 58%나 성장한 수치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이 폭발적인 성장의 숫자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마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서 다들 똑같은 생각 하셨을 겁니다. 와, 너무 올랐어. 지금 사면 완전 고점 아니야? 내가 사자마자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때문에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또다시 관망 모드로 돌아갑니다. 사실 마음은 정말 급하거든요. 뉴스를 틀면 온 세상이 AI다 반도체다 난리인데 나만 이 거대한 파도에서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 흐름에 숟가락이라도 얹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내 손은 멈칫거립니다. 조정 오면 사야지, 조금만 떨어지면 더 들어가야지라고 다짐만 하다가 계속해서 치솟는 빨간 불기둥을 보며 후회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그만 관망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반도체 강세 시장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수익도 챙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위험하게 딱 하나의 종목을 찍어서 도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피하면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성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바로 반도체 ETF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특정 테마 ETF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름만 그럴듯하지 수수료는 비싸고 유행이 지나면은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엔 그냥 시장 전체를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온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의 뿌리가 바뀌고 돈의 물길이 바뀌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기회를 단순히 테마주라는 이유로 외면하기엔 여러분이 놓치게 될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굳게 마음먹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은 확실하게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2026년 반도체 시장에서 진짜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둘째, 이름만 비슷한 수십 개의 반도체 ETF 중에서 내 상황에 딱 맞는 상품을 고르는 기준을 얻게 됩니다. 셋째,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반도체 ETF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주변에 반도체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 있으시죠? 2023년에 엔비디아 샀던 사람, 2024년에 SK 하이닉스 샀던 사람, 이런 분들 주변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뒤늦게 사고 나면 떨어집니다. 이게 개별 종목의 함정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은 늘 늦습니다.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겁니다. 그때 사면 고점 물리기 딱 좋습니다. ETF는 다릅니다. 여러 종목이 담겨 있으니까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가 망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ETF의 첫 번째 장점이죠. 리스크 분산. 두 번째 이유는 확실한 반도체의 성장성, 즉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입니다. AI가 학습을 하려면은 엄청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 연산을 처리하는 게 GPU이고 GPU가 일을 하려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메모리가 바로 요즘 뉴스에 나오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약 9,7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합니다. 그 중에서 메모리 부문만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시기를 1990년대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뭐냐고요? 보통 반도체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이 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슈퍼사이클은 다릅니다. 구조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하락 국면 없이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2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HBM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반도체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냥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ETF를 사야 하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반도체 ETF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개별 종목과 ETF의 결정적 차이, 바로 버텨낼 수 있는 확률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역대급 호황이라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올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한때 반도체의 제왕이라 불렸던 인텔이나 기술 하나만 믿고 급등했던 중소형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일 2년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남들은 신고가를 뚫는데 어떤 기업은 오히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수율이 안 잡혀서 고객사를 뺏기고 경쟁사가 더 싼 칩을 내놔서 점유율이 밀리고 심지어 경영진의 말 한마디 실수로 주가가 하루아침에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잘 나가는 1등 기업을 사는 건 마음이 편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은 숨이 턱 막힙니다. 바닥 대비 5배 올랐다. 역사상 최고가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손이 떨려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꼭지면 어떡하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주 작은 악재나 10% 정도의 건강한 조정만 와도 공포에 질려 손절하게 됩니다. 못난 기업은 망할까봐 무섭고 잘난 기업은 떨어질까봐 무서운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개별 종목 투자는 마치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내가 고른 회사가 끝까지 1등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내가 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아야만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그 1등이 미끄러지거나 거품이 꺼지는 순간 내 계좌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별 종목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이자 마음 편한 ETF가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개별 종목은 그 회사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율 문제가 터지면 급락합니다. 경쟁사에 밀리면 급락합니다. CEO가 바뀌면 급락합니다. 하지만 ETF는 다릅니다. 한 종목이 흔들려도 다른 종목이 버텨줍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종목 하나하나 분석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에게 ETF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ETF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그냥 S&P 500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도 애플이랑 엔비디아 들어있잖아. S&P 500과 반도체 ETF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S&P 500에도 반도체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게. 야데니 리서치에 따르면은 S&P 500에서 정보기술과 통신서비스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 45.2%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S&P 500만 사도 반도체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농도입니다. 이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습니다. S&P 500은 오렌지가 들어간 종합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오렌지도 있으니 마십니다. 반도체 ETF는 100% 오렌지 착즙 주스입니다. 오렌지만 있습니다. 진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앞으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확신한다면 에스프레소처럼 아주 진하게 마시는 고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도체 ETF가 정답입니다. 반대로 뭐가 뜰지 모르겠고 그냥 미국 경제 전체가 좋아질 것 같다면 여러 가지가 섞인 종합 과일 주스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S&P 500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S&P 500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기업의 우량 반도체 기업만 담는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산업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누가 만들어주죠? 대만의 TSMC입니다. 그 칩을 만드는 기계는 누가 팔죠?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AI의 필수인 HBM은 누가 꽉 잡고 있죠?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S&P 500을 사면 이 해외 핵심 기업들이 몽땅 빠져버립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은 샀는데 정작 무기를 대주는 무기상은 사지 못하는 꼴이죠. 여기서 잠깐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TSMC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내 계좌에도 있는데. 맞습니다. TSMC는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하지만 S&P 500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S&P 500은 미국 국적을 가진 기업만 끼워주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있죠. TSMC는 대만 기업이고 ASML은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 유학은 왔지만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S&P 500이라는 국가대표 명단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빠진 선수들이 반도체 산업의 진짜 실세라는 점입니다. 이 실세들을 빠짐없이 다 담고 싶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는 반도체 전문 ETF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ETF라고 다 같은 반도체 ETF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볼까요? 가장 유명한 반도체 ETF 두 개가 있습니다. SOXX와 SMH입니다. 둘 다 반도체 ETF입니다. 둘 다 엔비디아가 들어있습니다. 둘 다 TSMC가 들어있습니다. 겹치는 종목이 73%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수익률이 다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1월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SMH가 SOXX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성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SMH는 상위 2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TSMC도 비중 있게 담고 있습니다. SOXX는 30개 정도 종목에 분산 투자합니다.
개별 종목 최대 비중을 8% 내외로 제한합니다. 2023년 이후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비중이 높았던 SMH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그럼 SMH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집중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SMH도 많이 오릅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SMH도 많이 떨어집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최대 낙폭을 비교해 보면은 SMH의 최대 낙폭이 SOXX보다 컸습니다. SMH는 한때 84.96%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SOXX는 70.21%였습니다. 높이 오르면은 깊이 떨어진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AI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은 엔비디아를 샀거나 SMH가 맞습니다. 잘 모르겠고 반도체 전체에 고르게 베팅하고 싶다면은 SOXX가 맞습니다. 그러면 2026년의 반도체 산업 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은 2025년과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 3년은 그야말로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였습니다. AI 칩 시장을 사실상 혼자 다 먹었죠. GPU 없이는 AI 학습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화려한 독주 뒤에는 조용히 웃고 있던 킹메이커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현실로 만들어준 건 누구였죠? 바로 대만의 TSMC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TSMC의 공장도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주가 역시 엔비디아의 그림자처럼 따라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 하나의 결정적인 파트너가 무대 위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엔비디아 칩의 속도를 완성해준 SK 하이닉스입니다. 아무리 빠른 GPU라도 메모리 통로가 좁으면 소용이 없는데 SK 하이닉스가 HBM을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AI 수혜주로 폭등했죠. 즉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의 절친들인 TSMC, SK 하이닉스만이 파티를 즐겼던 겁니다. 미국장에 상장된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HBM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만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런데 2026년 이 파티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이미 너무 비싸졌고 SK 하이닉스 혼자서는 전 세계의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이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그 다음 타자를 찾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 시장의 기막힌 아이러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범용 DDR5 램 가격 상승으로 내년 DDR5 마진이 HBM3이 이를 추월하며 수익성이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품귀 현상이 극심하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HBM이 돈을 벌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급 메모리니까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주문을 맞추느라 공장을 풀가동합니다. 기존의 일반 메모리를 찍어내던 라인까지 전부 HBM용으로 뜯어 고쳤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에 흔하던 범용 메모리가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만들 사람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HBM 하나를 만들려면 일반 메모리 3개를 만들 수 있는 웨이퍼를 희생해야 합니다. 즉, HBM을 많이 팔수록 일반 메모리는 더 귀해집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왼손에는 비싼 HBM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가격이 폭등한 범용 메모리를 쥐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는 AI 칩만 팔지만 이 두 회사는 AI 칩의 재료와 전 세계 PC와 서버의 재료를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독주가 멈칫할 때 전 세계 D램 점유율 70%를 가진 이 두 기업이 다시금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9% 증가한 156조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우무라증권은 더 과감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133조 원, SK하이닉스 99조 원을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벌어지냐면은 엔비디아만 보던 시대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시 주목받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메모리 시장은 좀 더 다각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은 일부 범용 메모리는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70%입니다. 100원어치 팔면은 7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HBM만 좋은 게 아닙니다. 범용 메모리도 미친 듯이 좋습니다. 대만 A데이터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계 2위 D램 모듈 기업 회장입니다. D램
낸드 플래시, HDD까지 4대 주요 메모리 제품이 동시에 부족한 건 30년 업력 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뿐만은 아닙니다.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엄청난 장비가 필요합니다. 웨이퍼를 깎는 장비, 회로를 그리는 장비, 세정하는 장비, 테스트하는 장비, 공장 하나 짓는데 장비값만 수조 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전 세계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70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유럽도 반도체 자금률을 올리려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숙 공정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용인, 평택, 천안, 이천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단지만 총 투자액이 240조 원입니다. 이 모든 공장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장비 회사들 입장에서는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소수의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장비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EUV 노광 장비, 이 장비 없이는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양산할 수 없습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한 곳,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장비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바로 못 삽니다. 중국은 이 장비를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미국이 네덜란드를 압박해서 수출 허가를 안 내주니까요. ASML 외에도 장비 시장에 빅사가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이 회사들이 2026년, 2027년에 수혜를 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분석을 보면은 2027년에는 D램 3사 모두 신규 팹이 완공됩니다. 팹이 완공되면은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상시 수주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자, 글로벌 빅사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너무 유명하고 비쌉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내 반도체 장비 ETF를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낙수 효과와 기술의 변화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전공정이 전부였지만 AI 시대에는 칩을 쌓아서 하나로 묶는 패키징, 후공정이 돈이 되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왜냐고요? HBM 때문입니다. HBM을 만들려면은 칩을 수직으로 8단, 12단, 16단까지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멍을 뚫고 칩을 붙이고 잘 붙었는지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장비 회사들의 잭팟이 터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미친 듯이 찍어낼수록 이 칩들을 붙여주는 장비와 검사하는 장비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가 만드는 TC 본더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미세화 공정에서 수율을 올려주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HPSP, 불량품을 걸러내는 검사 장비의 리노공업나 파크시스템스. 이 알짜배기 기업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솔 반도체 후공정,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같은 국내 ETF들입니다. 특히 2026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용인 평택 클러스터, SK의 용인 클러스터, 공장들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됩니다. 건물을 다 지었으면 뭘 해야 하죠? 장비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사상 최대의 발주가 2026년에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장비주가 안정적인 성장이라면 2026년 한국의 소부장 ETF는 공장 완공과 HBM 패키징 수요 폭발이라는 두 가지 엔진을 달고 가장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 공급 부족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인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이 거대 기업들을 받쳐줄 장비와 소재를 만드는 한국 중소형주들까지 돈의 흐름이 미국 중심에서 세계, 그리고 한국의 제조 생태계로 넓게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2026년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반도체 ETF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반도체 ETF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국내 반도체 ETF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반도체 관련 ETF가 21개나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하는 유형. 타이거 FM 반도체 탑10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31%, 두 종목 비중이 56%를 넘습니다.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유형, 코덱스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반도체 종목 55개에 투자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까지 담습니다. 셋째, AI 반도체에 집중하는 유형, 코덱스 AI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HBM 등 AI 반도체 기업 18개에 투자합니다. 종목 수가 적어서 변동성이 큽니다. 넷째, 소부장에 집중하는 유형. 솔 AI 반도체 소부장이 대표적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럼 국내 ETF 2025년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2025년은 미국이 엔비디아 비중 싸움이었다면은 한국은 누가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담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ETF 성적표를 까보면은 희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승자는 AI 반도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ETF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2025년 내내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의 짝꿍인 SK하이닉스 비중을 과감하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ETF는 SK하이닉스를 25% 넘게 꾹꾹 담아놨죠. 반면 우리가 흔히 국민 ETF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반도체 ETF들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손실이 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옆 동네 AI ETF가 50% 날아갈 때 이 친구들은 2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ETF들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담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5년에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가 HBM 주도권 싸움에서 고전하는 동안 ETF 수익률도 같이 발목이 잡힌 겁니다. 반도체니까 다 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산 옛날 ETF와 지금은 HBM이 대세야라고 판단해서 산 요즘 ETF의 차이. 이 작은 선택의 차이가 1년 뒤 계좌 앞자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2025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랐고 대형주 집중형이 유리했습니다. 2026년에는 어쩌면 소부장이 강세가 되면서 분산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에 베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026년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 엔비디아가 계속 질주한다. 미국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린다. 이 경우 수혜를 보는 건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미국 반도체 ETF입니다. SMH가 유리합니다. 시나리오 2.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다. 범용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 HBM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 이 경우 수혜를 보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ETF입니다. 타이거 FM 반도체 TOP10이나 코덱스 반도체가 유리합니다. 시나리오 3. 반도체 장비 업사이클이 온다. 새 공장 건설이 본격화된다. 장비 회사들의 수주가 늘어난다. 세미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은 2026년 1,450억 달러, 2027년 1,5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세 시나리오 중 뭐가 맞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투자도 늘고, 메모리 수요도 늘고, 장비 수주도 늘 겁니다. 다만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반도체 ETF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형입니다. 투자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분석은 싫고 밤에 두 다리 뻗고 자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역시 S&P 500 ETF입니다. 이미 기술주가 절반 가까이 들어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를 꼭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SMH를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이 ETF는 성격이 아주 단순합니다. 1등한테 몰아주기입니다. 엔비디아나 TSMC 같은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압도적 1등 기업 비중이 20%를 넘나들 정도로 높습니다. 어설픈 2등, 3등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 대장주의 멱살을 잡고 따라가는 상품이라 심리적으로 믿고 맡기기에 가장 편안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성장형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탄탄하게 짜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SXX를 베이스로 한국 메모리 ETF를 섞는 블렌딩 전략을 추천합니다. SMH가 1등 몰빵이라면 SXX는 균형입니다. 특정 종목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게 비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브로드컴, 퀄컴 같은 미국의 쟁쟁한 팹리스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XX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미국엔 마이크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의 메모리 집중 ETF를 30% 정도 섞어주는 겁니다. 또는 2026년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개별 종목을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의 SOXX로 설계와 비메모리를 잡고 한국의 ETF로 AI의 핵심인 HBM과 메모리를 채워 넣는 거죠.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를 내 계좌 안에 빈틈없이 꽉 채우는 가장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마트형입니다. 이분들은 시장 수익률 정도로는 만족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 즉 알파를 찾아내고 싶은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대형주가 아니라 소부장 사이클을 저격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미 덩치가 커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2026년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미친 듯이 돌리면 그 낙수 효과는 어디로 갈까요? 가장 밑단에 있는 장비와 소재 기업들에게 이익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주가 탄력성은 대형주보다 훨씬 강력하죠. 이 흐름을 타려면은 삼성전자 같은 형님들은 뺀 순수 소부장 ETF가 답입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나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을 눈여겨보세요. 이 ETF들은 한미 반도체, HPSP, 리노공업 같은 알짜 기술 기업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2027년 장비 매출이 역대 최대를 찍는다면은 주가는 발주가 나가는 2026년에 가장 뜨겁게 반응합니다. 남들이 삼성전자 살까요? 라고 물을 때 스마트형 투자자는 그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는 핵심 장비 ETF를 조용히 모아가는 겁니다. 단,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몰빵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를 공격수로 배치하는 위성 전략으로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ETF가 인기 있다 보니 이름만 그럴듯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로보틱스 ETF, 온디바이스 AI ETF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좁은 테마 ETF는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수수료가 비쌉니다. 테마가 좁을수록 운용 비용이 올라갑니다. 둘째, 구성이 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정작 대장주 편입 비중이 낮습니다. 셋째,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테마가 좁으면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ETF를 고를 때는 반드시 구성 종목을 확인하세요. 어떤 회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세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보세요. 순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보세요. 순자산이 너무 작은 ETF는 거래량이 적어서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 1,000억 원 이상인 상품을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장비 시장이 사상 최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반도체 ETF입니다. 하지만 아무 ETF나 사면 안 됩니다. SOXX와 SMH는 구성이 다릅니다. 미국 ETF와 한국 ETF는 수혜 포인트가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세요. 안정을 원하면 S&P 500으로 충분합니다. 성장을 원하면 미국 반도체 ETF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혹은 그 비중이 높은 ETF를 추가하세요. 차별화를 원하면 한국 메모리 ETF나 장비 ETF를 고려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시간을 분산하세요. 금액을 분산하세요. 반도체 투자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사는 겁니다. 사이클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AI 버블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AI 투자가 과열됐다는 겁니다. 이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S&P 500에서 IT와 통신 서비스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집중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야데니 리서치는 이 때문에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려면 실체가 없어야 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수익도 없는 회사들의 주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의 2025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데이터 센터 부문만 수백억 달러입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156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챗GPT를 안 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주가는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10%, 20%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나눠서 사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더 사면 됩니다. 평균 매입가가 낮아집니다. 다시 오르면 수익이 납니다. 버블을 걱정해서 아예 안 사는 것.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혁명은 진행 중이니까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진행 중이니까요. 장비 업사이클은 진행 중이니까요. 역사적으로 기술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버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버블이 터진 후에도 더 커졌습니다. 아마존을 보세요.
닷컴 버블 때 9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수십 배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의 본질입니다. AI가 일시적인 유행인지 진짜 혁명인지 다만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분산하세요. 분할하세요. 장기로 보세요.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어떤 반도체가 담겨 있습니까? 엔비디아에만 올인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반도체 자체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